네, 그럼 지금부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김용민 의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최혁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이 함께하고 계신데 공동대표이신 한인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보학 경희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김남준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한동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오병두 홍익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유승익 명지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윤동호 국민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윤재 명지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석범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정영훈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모임을 함께하고 있는 김필성 변호사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은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오래된 수건 개혁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내란을 겪으면서 우리 온 국민이 바라는 개혁 과제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며 검찰의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수사의 중대 범죄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입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각 기관 간에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하고 기소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직 간의 운용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정부가 조만간 정부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안과 달리 시민사회에서 바라보고 있고 전문가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의 모습은 분명히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그리고 민주당이 가져가야 될, 민주당을 포함해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제 정당들이, 제 정치권 세력들이 함께 가져가야 될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과 국회의원분들이 함께 지난 2달 이상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서 오늘 안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온전하게 해서 국민들께 다시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검찰이 국민을 핍박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검찰이 다시는 정치검찰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 계신 의원님들의 모두 발언 간단히 듣고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의원님, 그 다음에 박은정 의원님, 최혁진 의원님 순으로 모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개혁 12.3 내란을 시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극복해낸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검찰개혁의 활용점정을 찍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 지금 바로 끝을 보야 한다는 마음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참여해왔습니다. 이제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찰개혁의 큰 물줄기는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래왔듯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런 우려와 걱정을 감안해서 시민사회와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수기하고 연구해서 오늘의 시민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과 인권보호에 있습니다. 검찰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신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함께해 주신 김용민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최혁진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사회 대표님들과 법률 전문가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 기소의 분리이고
그 완성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뜻을 함께하는 동료 의원들과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우리는 오는 10월 78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했던 검찰청을 폐지하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전환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올바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소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안 마련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의 공동대표 한인섭 교수님, 서보학 교수님, 김남준 변호사님과 한동수 변호사님께 깊은 연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주도 형사법 개정 추진에 뜻을 함께 해주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법사위 김용민 간사님, 최혁진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의 열망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미완의 검찰개혁은 우리가 지난 30여 년 동안 꼭 완수해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이자 민주 진보 진영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무도한 정치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정치검찰이 자행한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고 올바른 형사사법 절차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한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생전 말씀의 의미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난 5월 봉화에 있는 대통령님 묘역을 참배하며 내년 5월에는 대통령님 영전 앞에 검찰개혁 완수를 반드시 보고 드리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의 성공과 민주정부를 선택해 주셨던 주권자 국민들의 염원대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적기에 제대로 논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뜻깊은 기자회견을 맘졸이며 지켜보시는 국민들께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안수사가 왜 존재하는지 그 출발점부터 다시 짚어야 합니다. 보안수사는 수사 과정의 미비점과 인권 침해를 바로잡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이 국민의 인권 보호라면 그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 역시 국민의 인권 보호를 본령으로 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지난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0월이면 공소청이 출발합니다. 검찰개혁의 두 번째 단계, 제도의 뼈대를 완성해야 할 결정적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소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반면 검찰은 여전히 보안수사 우수 사례집을 연이어 발간하며 사실상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안수사권 논의의 기준은 검찰의 성과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인권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는 수사를 되돌려 보내며 시간을 끄는 수단으로 남용되어 왔습니다. 단순한 사건임에도 처리를 반복 지연시키다 이의 신청 기한이 임박해서야 처분을 내려 당사자가 사실상 이의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 행사를 구조적으로 봉쇄한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일부 지자체 관련 사건에서는 보안 수사를 반복 요구하며 기소를 미루다 판단 시점이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보안 수사 요구권조차 검찰에 남겨두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 검찰이라는 조직이나 개별 검사의 자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남용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그 자체에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진 검찰이 인권 보호를 위한 권한마저 독점하는 구조, 그것이 문제의 뿌리입니다. 인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권한은 인권 보호를 존재 이유로 하는 기관이 행사해야 합니다. 그 기관이 저는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안수사 관련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별도의 제3의 기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설립 목적 자체가 국민의 권익보호이며 수사와 기소로부터 분리된 독립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안수사 필요 여부와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통제하는 것이 보안수사 제도 본래의 취지에 가장 부합합니다. 다만 현행 권익위원회 권한이 권고에 머무르는 한계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관련 법률 개정을 병행하여 권익위원회가 보안수사 관련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을 강화하는 입법 패키지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보안수사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없애야 할 것은 인권보호와 무관한 기관이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검찰개혁은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 기소, 인권보호를 제대로 분리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권력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국가구조의 개편에 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그 원칙을 온전히 담아내는 법률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저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용민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검찰개혁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인섭입니다. 검찰개혁, 수사개혁은 그동안 국민적 열망이었습니다. 그를 반영하여 작년에 검찰청을 폐지하기로 했고 올해 중수청, 공소청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혁안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그대로 논의를 방치하면 수사기관 간의 어떤 권한 다툼, 권한 조정 으로 논의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민들의 열망, 시민들의 관심, 시민들의 권익을 담은 형사소송법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담아서 저희들이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동안 수개월간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거쳤고 또 1차 개정안 뼈대를 국민 앞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아까 디테일 이야기했는데 조문 하나하나까지 따듬어서 분명하게 제시해서 심도 있는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수사 관련 법률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넘어서 일반 시민의 관점과 권익을 중심에 두고 조문 하나하나를 따듬었습니다. 이로써 형사소송법이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인권보장의 기본법이 되도록 했습니다. 둘째, 그동안 논의의 중심이 되어온 보안수사권 논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에 국한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전반에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내가지고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셋째, 역대 민주정부는 형사소송법 개혁을 늘 추진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전면 도입했고 변호인 참여권을 도입했고 위협수집 증거 배제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경찰의 수사 개시 진행권과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를 강화하고
검찰 조사의 정권 능력을 제한하는 등 수사권 조정과 적법 절차 보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검찰청 폐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에 이어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이 검사의 수사권 배제에 따른 몇 가지 조항의 지역적 개정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미뤄왔던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우리도 형사 절차 역시 선진국 수준의 제도와 절차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형사소송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남준 변호사입니다. 신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하는 시민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형사소송법 조항 중 106개의 조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 가지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검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규범적,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둘째,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의 인권 보호 장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셋째, 형사사법제도의 대전환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사 역량을 현행과 같이 빈틈없이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실질적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과 전문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신설함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 관련 51개 조문 등 78개의 조문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정 사항입니다. 또한 수사의 완결성을 명분으로 모든 사건이 종국적 처리를 검사에게 넘기는 정권 송치주의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의 책임성을 훼손하고 수사 역량의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검찰을 대신하여 공소청으로의 권력 집중을 낳을 수 있는 퇴행적 발상이기도 합니다. 둘째, 과도한 반복적 출석 요구 금지 등 실질적 인권보호 장치를 법률로 격상하고 피의자 진술의 녹음, 영상 녹화 의무화, 압수수색 영장의 사전신문제,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조건부 석방제도 등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과거 자백 강요의 수단으로 악용되던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 및 과도한 반복적 출석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하위 규칙이 아닌 법률에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피의자 진술의 녹음 의무화, 중대 범죄 등의 경우 영상 녹화까지 의무화합니다. 참고인의 녹음 영상 녹화 요청권을 신설하여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실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되는 중립적이고 실효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수사기관의 객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직위의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여 수사권 남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종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구속영장 심사 단계 조건부 석방 제도를 신설하여 부당한 신체 구속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을 규정하여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합니다. 셋째, 검사의 객관 의무,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 재정신청제도 강화,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즉 공소권 남용에 기한 공소 제기에 대한
공소, 기각 등을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영장 청구권 및 소추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주권 원리에 따른 시민의 사법적 통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공소 제기 및 수행 과정에서 검사의 객관 의무를 명문화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소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검사의 자의적인 소추권 행사를 막기 위해 전원 시민으로 구성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소심의의 제도를 관할 지방법원에 설치하여 시민에 의한 직접 통제를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공소심의회는 전원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구인의 시민들로만 구성됩니다. 영장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전속적 영장 청구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방식의 변화, 수사기관의 추천권 보장 등을 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여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법 통제와 불복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즉 공소권 남용에 기해 제기된 공소를 법원이 실체 심리 이전에 공소기각 판결로 조기에 기각할 수 있도록 공소기각 사유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무고한 피고인이 위법한 기소로 말미암아 길고 긴 고통스러운 재판 과정을 감내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과 인권 침해 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국민들께서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피해자 보호와 빈틈없는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지체 없는 보안 수사 요구, 보안 수사 요구 방식의 표준화, 이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 긴급 보안 수사 요구권 신설 등을 통해 보안 수사 요구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빈틈없는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수사기관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수사권 관할 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자기 식구 감싸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수사기관 상피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고소 능력이 없는 아동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외부 통제 및 공익적 고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체를 고발인으로까지 전면 확대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권력은 나눌 때 투명해지고 견제받을 때 비로소 국민을 향하게 됩니다. 이번 시민주도 신형사소송법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 뺏기가 아니라 지난 72년간 왜곡되었던 국가형벌권의 정상화를 향한 시대적 결단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그리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106개 조항의 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특히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합리적인 선진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했지만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 한 줄만 들어가도 모든 개혁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숨겨두는 그런 시도 역시 제대로 발견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강조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시민의 기본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바람직한 안을 마련해서 오늘 발표한 것이 이 기자회견의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한 번만 사진 찍. 사진.
아니 여기 와서 가운데서 읽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 뒤는 제가 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반민특위 강제 해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와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보는 저는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영국입니다. 참석하신 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하신 이하경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예, 김옥자 선생님. 김옥자 선생님은 김웅진 재헌국회의원 김웅진 의원의 장녀이십니다. 김웅진 의원은 1948년 반민특위법 기초위원이셨고 반민특위 검찰부에 속하셨습니다. 그다음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정혜랑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학술위원장 김광식 서울대 교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시민모임 독립 박덕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반민특위 김만철 특경대원의 손녀 김홍연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최은산 장군 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최은산 장군의 손녀인 최성주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민특위 운영위원 이현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반민특위 강제 해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와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우리 정혜랑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민특위 강제해산은 이제 노년이 된 기성세대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대다수는 모르는, 알아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물론이지만 그 이후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날의 역사를 조심스럽게 전해 듣고 금서가 된 책들 속에서 찾아 배우면서 경악했고 절망했고 분노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반민특위의 결과를 알게 된 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민주화 세대인 지금의 장년 세대에게 반민특위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왜 가로막히는지를, 누가 그것을 자행해 왔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가느다란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은 역사,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는 과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해가고 금서가 된 책들 속에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며 알아나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었고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중진인 한 의원은 반민특위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졌었노라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연하게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듯이 혼란에 빠졌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생각의 다름이 아닙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 참과 거짓의 차이만큼이나 커다란 차이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이들과
은폐하려는 이들의 차이, 사실의 왜곡을 바로잡고 알리려는 이들과 그것을 막기 위해 학살도 포갑도 마다하지 않던 이들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건과 사건을 거쳐서 마침내 12.3 내란에서 그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을 상대로 총칼로 입틀막을 하려는 내란 수구 세력의 친위 쿠데타는 민주시민이 일단 저지하고 제압했습니다. 이제 자라나는 세대, 청년 세대들에게 반민특위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당장 독립을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였어도 외세의 종이 되어 동포를 학살하고 고문하고 자기 배를 불리던 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그들의 부경호가 지속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국노도를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고 하던 우리 선열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 싸워온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마침내 그것이 만천하에 공개되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굵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무려 강산이 7번도 더 바뀌고 8번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지키고 이루어낸 민주주의로 반민특위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날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피를 흘렸던 3.1혁명, 4.19 민주혁명이 헌법 전문에 기록되어 있고, 부마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항쟁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하듯이 반민특위도 법으로 기록되고 국민 모두에게 기억되고 교육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민족정기를 세워야 합니다. 반민특위 강제해산 77주년이 되는 내일 반민특위 기념사업회는 우리 민족의 전통상해 행렬을 통해 민족정기가 아주 오래전 그날 죽었음을 알리고 그것이 오늘날 다시 부활하고 있음을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민특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빛을 발할 것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알릴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엔 시민모임 독립의 박덕진 대표님께서 역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반민특위 강제해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체 사건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섰다. 1949년 6월 6일 일제 부역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했다. 경찰은 반민특위 구성원을 체포하고 조사기록을 탈취, 소각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일제 부역자 청사는 좌절됐다. 역사 정의가 유린되었고 민족 정기는 빛을 잃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반민특위 습격에 앞선 국회 프락치 사건이다. 이는 부역 세력 청산에 앞장서던 소장파 국회의원들에게 남노당 프락치라는 누명을 씌워 제거한 정치 고양 공작이었다. 소정파 의원들이 고문조작으로 감옥에 갇히자 반민특위는 국회 내 강력한 우군을 잃어버리고 고립되었다. 이렇게 국회의 견제를 마비시킨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를 해체한다. 역사의 정기가 찾아왔다. 작년 4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소정파 의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국회 프락치 사건 관련자와 가족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에 이는 김옥주, 김병희, 재형국회의원의 자녀들이 신청한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해 불법 체포와 감금, 고문 및 가혹행위,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이 인정된다며 피해 확인을 결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제 우리는 국회와 정부의 반민특위 강제해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특별법을 통해 77년 전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킨 배후와 그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 국가폭력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라. 이것은 국가가 자행한 오류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행동이다. 둘째, 특별법을 통해 반민특위 강제해체로 피해당한 당사자들과 그 후손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나서라. 반민특위 해체 과정에서 고통받았던 당사자들과 후손의 명예를 복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손해와 손실에 대해 배보상하라. 일제 부역 세력이 적반하장으로 득세했던 뒤틀린 역사는 이제 끝나야 한다. 셋째, 특별법을 통해 반민특위 성립의 의의와 강제해체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업을 전개하라. 기념시설을 건립하고 교과서의 수록, 역사의 교훈으로 삼으라.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영원히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다. 역사의 진실을 가둘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 이제 우리는 멈춰선 역사 시계를 다시 돌리려 한다. 정치권은 진영을 떠나 오직 역사적 진실과 국민의 명령에 따라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민특위 정신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예, 세 번째 발언은 오늘 기자회견의 주최자이신 이하경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하경입니다. 반민특위 강제 해체 77년을 맞아 매우 뜻깊은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신 반민특위 기념사업회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독립운동가 특경대원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6월 6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77년 전 이승만 정부가 무장경찰을 동원해 반민특위 본부를 습격한 날이기도 합니다. 저기 위원들을 협박하고 특별경찰을 폭행하고 조사자료마저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 헌법에 따라 국회가 설치한 기관을 국가 권력이 스스로 짓밟은 것입니다. 정의로운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의지가 바로 그날 꺾여버렸습니다. 청산하지 못한 친일 세력의 잔재는 유신 독재의 뿌리가 되었고 그것이 이어져 12.3 내란까지 이르렀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면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것을 우리는 수차례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민특위 강제 해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뿌리를 끊어내는 일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77년 전 무너졌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민특위 그리고 반민특위 관련법은 재헌헌법 101조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 제3호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옥자 선생님 참석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민특위법을 만드신 분이고, 근데 그 법은 거꾸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의해서 반민특위가 파괴되면서 무력화됐습니다. 78년이 된 올해 1948년 반민법이 다 못한 그 역사적 소임을 다시 반민특위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서 그 완성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민법을 만드신 김웅진 의원의 장녀 김옥자 선생님의 참석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민특위 특별법은 어떤 특정 집단, 특정인들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자회견도 반민특위 기념사업뿐만 아니라 시민모임 독립, 정의기억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그리고 전국 시국회의가 공동으로 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 순서가 있겠습니다.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이현 운영위원님과 김홍현
운영위원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반민특위 강제 해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와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 반민특위 강제 해체는 이승만의 반민족, 반민주, 친위 구테타였으며 이는 윤석열의 12.3 내란과 구테타의 뿌리가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1945년 해방 이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명과 염원을 담아 1948년 재헌헌법은 제101조에서 국회는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이 재헌헌법의 근거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특별법에 따라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곧 반민특위가 설치되었다. 반민특위는 설치된 직후부터 친일 기업가 박흥식, 가장 파렴치한 악덕 친일 경찰 노덕술, 친일 작가 최남선, 이광수 등 악명을 떨치던 친일파들을 체포하고 조사하면서 본격적인 친일파 처단에 나섰다. 그러나 이승만은 오히려 친일파를 옹호하고 나섰고 이승만을 등에 업은 친일파들은 반민특위를 빨갱이 활동으로 매도하면서 반민특위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1949년 2월 친일파들은 테러리스트 백민태를 고용해서 반민특위를 주도한 인사들을 납치, 암살하고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한 극악한 공작을 시도했다. 이른바 반민특위 위원 암살 음모 사건이다. 사주를 받은 백민태 등은 반민특위를 주도한 인사들을 납치한 후에 나는 일하면서 국회의원 노릇하는 것보다 이북에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성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38선 근처에서 이들을 살해한 다음에 월북한 공산주의자 인사들을 소위 애국천령들이 살해한 것으로 꾸미랬던 것이다. 그들의 암살 명단에는 반민특위 위원장, 부위원장, 국회의장,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장인 대법원장, 반민특위 특별검찰부장인 검찰총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백민태가 자수하면서 납치, 암살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승만 정부와 친일 세력은 이른바 6월 천공세로 불리우는 전면전으로 나아갔다. 1949년 6월 6일에는 친일 경찰 출신들이 중심이 된 경찰들이 반민특위 본부를 습격하여 사무실을 부수고 조사 자료를 불태웠으며 반민특위 위원들을 협박하고 반민특위 특경대 경찰관을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친일파 경찰의 만행에 대해 이승만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반민특위에 대한 폭력적 공격이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발표하면서 공개적으로 그 만행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승만과 친일파의 반민특위에 대한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6월 21일부터 우리나라 현대사 최초의 간첩 주권인 국회 불합치 사건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반민특위를 주도한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낸 후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며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공작을 벌인 것이다. 이때부터 빨갱이라는 딱지는 민족적 정통성 회복과 진정한 민주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인사들을 매장하는 독재 권력의 정가의 보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적반하장식의 친일파의 만행은 마침내 6월 26일 안두희를 시켜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후 친일파 청산의 동력은 완전히 무너졌으며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반민특위는 결국 그해 10월 해체되고 말았다. 이승만 정부와 그의 기생하고 결탁한 친일 세력은 반민특위에 대한 무력화를 기반으로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런 점에서 반민특위 강제 해체는 친일파들을 활용하여 헌법 질서를 유린한 이승만의 친위 구테타였던 것이다. 친일 범죄 세력을 반공 애국 세력으로 탈바꿈시키고 독재 시대를 연 이승만의 친위 구테타는 이후 4.19 혁명을 무너뜨린 박정희의 5.16 군사 구테타로 이어졌고 유신 독재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박정희가 세례된 이후 다시 일어서는 민족적 민주적 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적 염원에 대한
전두환의 12.12 반란과 쿠데타로 그리고 5.18 강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군대를 동원한 학살과 진압으로 이어졌다. 87년 민주화 대투쟁 이후 육공화국이 시작되면서 민주주의가 한 걸음씩 진전되어 왔으나 독재에 기생해온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세력들이 완전히 청산된 것은 아니다. 이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득권층으로 공고한 기반과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기회만 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민족의 정통성과 온전한 민주적 절차를 세우려는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리려고 시도해왔다.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기도가 2024년 또다시 헌법 질서를 유린했던 윤석열의 12.3 내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반민특위를 말하는 것은 단순히 1949년 강제해체된 반민특위를 역사적으로 복권되도록 하기 위함만은 아니다. 이 시대에 반민특위가 우리 역사 속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은 이승만과 친일 세력에서 시작되어 윤석열의 내란까지 이어져 온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친일 쿠데타의 뿌리를 드러내기 위함이요. 이제 그 뿌리를 근본에서 청산하고 이 나라가 올곧은 민족의 정통성 회복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향해 올바로 전진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에 요구한다. 반민특위 강제해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1949년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공권력으로 가장된 국가폭력을 저지른 친일 경찰의 만행에 대해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로서 사과하라. 하나,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국회가 헌법에 따라 설치된 반민특위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이 경찰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강제해체하고 반헌법 친위 쿠데타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정부 행정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사과하라. 2026년 6월 5일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시민모임 독립 정의기억연대 한국 IMC 전국연맹 전국시국회의 네, 내일이면 6월 6일입니다. 1951년 전쟁의 와중에서 반민특위 파괴를 주재했던 이승만에 의해서 현충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순국 영령들께 깊은 추모를 표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6월 6일은 현충일보다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친일 경찰에 의해서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 본부가 있는 명동에 반민특위 건물을 습격을 해서 반민특위가 와해되었습니다. 내일 반민특위 강제해체 77년을 맞이한 기억 행사를 합니다. 오후 1시에 반민특위 터에서 출발해서 중부경찰서까지 상여 행진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23호 본연리 상여소리 보존회에서 행진을 이끌어 주십니다. 반민특위 죽음에서 반민특위 부활로 이어지는 그런 의미의 상여 행진이고, 오후 2시 30분에는 명동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본 행사가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보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 운영위는 전국 각급 선관위 국정감사 실시 법안 통과시켜야 하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씻기 어려운 오점을 남겼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지구를 중심으로 인천, 경기 화성 등 총 17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유권자는 개표 방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뒤늦게 투표를 해야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함 반출을 둘러싸고 시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채용비리, 특혜 채용, 복무기강 회의, 소쿠리 투표, 그리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흔든 사건이 수차례 저지르고도 다시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흔든 사건을 수차례 저지르고도 반성과 재발 방지커녕 국민의 헌법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사상 초유의 위헌적 상황을 야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초기 대응에 미숙했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개표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했고, 다시 하겠습니다. 개표 중단 요구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관위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고, 서울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중대한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분립 원칙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결정을 미뤘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도 분명한 허점이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지역선관위인데 국회의 감시와 점검은 중앙선관위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선관위 개혁의 법적 기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지난해 3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거 업무는 중앙선관위 한 곳이 아니라 전국 각급 선관위가 수행합니다. 현재 선관위 조직은 17개 시도 선관위, 251개 구, 시, 군 선관위, 3,487개 읍면동 선관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를 포함하면 전국 3,756개 선관위 조직이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그동안 정작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교육부, 한국은행, 국세청, 조달청 등 지방조직을 보유한 주요 국가기관들은 시도 단위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민주주의 핵심 절차를 관리하는 선관위만은 예외처럼 운영되어 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정감사를 받지만 지역선관위는 사실상 국정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선거는 지역선관위가 치르고 사고도 지역선관위가 발생하는데 국회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선관위를 국회가 직접 점검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왜 선관위 개혁조차 외면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해 3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채용 비리 논란이 터졌을 때도, 소쿠리 투표 논란이 발생했을 때도, 그리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금도 선관위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법은 처리하면서 왜 이렇게 중차대하고 시급한 법안은 논의조차 안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지난해 초 여기 보시는 이 법이 통과되어 즉각 시행되었다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미리 점검할 수 있었고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어이없는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관위를 감시하자는 법안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법안은 외면하고 자신들에게 입맛만 맞는 법안만 취사 선택하니 국민들로부터 다수의 횡포, 입법 동체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단서도 달지 말고 이 법을 즉시 통과하고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단서도 달지 말고 이 법을 즉시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당 원내대표와 다수 여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의 한 표는 그 어떤 권력보다 소중합니다. 그 한 표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면 누구보다 엄격한 감시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한은 반드시 오만해지고 책임지지 않는 조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선관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선관위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기관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인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한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제가 좀 자유로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더군요. 노란봉투법으로 무너지는 삼성, 신세계 스타벅스 불매운동 선동 기업 탄압, 정청래 당대표 6.3 지방선거 후보 불리한 기사, 최현열이 쪼개기 후원 비리 기사, 김동화 서소문 고가 붕괴를 두고 웃는 기사, 삭제, 통제 등 언론 탄압,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을 비롯한 대법원 탄압과 이 대통령 죄를 덮으려는 공소 취소, 검찰 탄압도 부족해 드디어 공명선거가 붕괴된 무법천지 선거관리, 이것이 진정 나라 맞습니까? 서민이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 나라와 내 가족을 위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지키고자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 폭주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6년 4.19 정신을 받들어 부정선거와 독재에 맞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찾고자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이고 민주주의 꽃을 짓밟는 선관위의 야만적이고 무모한 사태를 방관한 이재명 정부와 즉시 국정감사 발동을 회피한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을 질타합니다. 이에 서민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명을 받들고자 이 자리에 섰고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에 명한다. 6월 8일 오전 9시 30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고발인 조사 이후 즉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과 더불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대통령도 국민 한 사람이기에 선거에서 공정한 한 표만 행사합니다. 대통령은 그저 한 나라의 상징일 뿐
국민 앞에 겸손과 모범을 근간으로 국가를 통솔하는 조건의 대가로 온갖 복위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으로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행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행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다 못해 송관이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 회피보다 책임을 통감하고 거처를 고민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당의 존립성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송파구, 강남구, 동작구, 광진구 14곳에서 투표용지가 없어 상당수 유권자 권리를 박탈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변명을 일관한 송관이의 분노를 넘어서 경멸합니다. 특히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지는 권리, 참정권마저 개무시한 처사로서 직권을 남용한 직무유기이고 유권자 4,464만 9,908명임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질의해 유권자의 50%만 인쇄했다라고 당당히 주장하는 황당한 후한무치를 넘어서 그동안 투표용지 부실관리, 배포, 개표 등으로 인해 부정선거가 아님을 뭘로 증명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이 명하노니 중앙선관위원장 노태하, 사무총장 허철훈을 비롯해 지역위원장, 사무처장, 국장들은 당장 사퇴하고 경찰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과 함께 철저히 수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끝난 게 아닙니다. 국가보훈부는 5.18 유공자를 무조건 신속하게 공개하십시오. 6.3 지방선거 당선자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 민영배 전남 강주시장 후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유성권 제주시도지사 후보, 이분들이 강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금 당장이라도 속고대죄하고 즉시 사퇴하십시오. 세 번째, 5.18 스타벅스 사태 악용은 불매운동 강요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강주시민 그리고 120만 공무원의 커피 한 잔 마시는 즐거움을 빼앗을 권리는 이재명 정부에 없습니다. 5.18 스타벅스 사태 이후인 5월 26일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그에 대한 진정성 평가는 국민과 강주 시민의 몫이지 왜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진정성이 없다고 5.18 단체 등 강주 시민에게 기름을 붓는 강력한 비난과 선동의 퍼포먼스를 연출합니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 때와 확연히 다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사고 방치를 돌아볼 때 지역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 진정성이 없는 점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으로 지금이라도 무안공항 사고 유족들을 위해 국회에서 당장 진실규명 특검을 하기 바랍니다. 강주 시민 누구도 관심 없는 5.18 스타벅스 불매운동은 신세계그룹 4조 2천억 투자를 막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전국 스타벅스 20, 30대 알바를 포함한 근로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전가한다는 사실 또한 배제할 수 없음을 고려해야 됩니다. 헌법에서 강조한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중앙선관위 노태학 위원장을 더불어 12분이 고발당한 사건은 월요일
다음 주 6월 8일 월요일 9시 반에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고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선관위의 초대형 참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언제까지 국민 앞에 침묵할 것입니까?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6.3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선거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착오도 현장 실무자의 실수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초유의 선거관리 참사이자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침해한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의 항의와 시위가 이어지고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충돌과 혼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불신이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해놓고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 때문이라는 변명만 반복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뻔뻔함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110%에 달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넉넉히 받아 가고도 실제 인세는 절반 수준인 50%만 감행했습니다. 예산은 다 타내고 정작 투표용지는 찍지 않은 이 황당한 행태는 국민을 기만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더 과간인 것은 그 이유입니다. 지난 선거 때 자녀 투표지가 부정선거 의혹의 단초로 활용되었다는 핑계로 인세를 최소화했다는 것입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운 격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막겠다면서 유권자의 투표권을 차단한 선관위의 얄팍한 조치는 오히려 스스로 음모론을 키우고 사회적 분열과 선거 불목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됐습니다. 선관위의 이런 막장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22년 대선에선 코로나 확진자표를 바구니에 담는 소쿠리 투표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해 대선에선 투표용지를 든 채 식사하러 가는 투표지 반출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비리까지 저질렀습니다. 매번 후진국형 부실 관리를 반복하면서도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성역 뒤에 숨어 외부 감사를 거부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하며 무소불위 기간으로 군림해 온 결과가 바로 오늘의 참사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는 정치적 중립을 위한 방어막이지 책임을 삭제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청년 세대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선관위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한 표가 제대로 보장받았는지 묻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민주주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하게 만든 것 자체가 선관위가 저지른 가장 큰 죄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선거관리 실패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행태 역시 형편없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는 정의를 말하던 대통령이 왜 선관위 문제에는 침묵합니까? 스타벅스를 향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던 대통령이 왜 국민의 참정권이 걸린 문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 내내 선거 개입을 일삼다가 정작 국민의 참정권이 짓밟힌 참사 앞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납득하기 힘든 허점 운운하며 평론이나 늘어놓는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에 많은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유체이탈식 발언으로 책임을 피해가려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국민은 권력을 행사하라고만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실패했을 때 책임지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남일처럼 하는 관망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개혁 의지입니다. 민주당 역시 침묵을 거두고 즉각 국정조사를 수용하십시오. 그렇게 특검과 국정조사를 남발하던 민주당은 왜 이번 사태에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안에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불리한 사안에서는 침묵한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선택적 정의에 불과합니다. 선관위는 지금 즉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지역별 투표용지 인쇄 및 배분 현황, 부족 사태 발생 경위,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자까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만약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축소, 은폐를 시도한다면 국민은 그것을 또 다른 의혹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결코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특정 책임자의 과실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조직적, 구조적 문제라면 선관위 개혁은 물론 조직 운영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기관은 더 이상 성역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자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진숙입니다. 6월 5일 더불어민주당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BS 지역차별과 혐오 표현 일베 대리인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홍보 영상에 호남 비하 상징인 홍어를 영상케 하는 그래픽이 쓰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참관인 안내 홍보 영상 속 인물이 한숨을 쉬는 장면에서 코와 입 부근에 뜬금없이 홍어 모양의 그래픽이 노출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KBS 자회사인 KBSN이 제작에 관여하였고 KBS 지상파 개표 방송을 통해 송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시키는 헌법기관입니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두 기관 모두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감수성과 무거운 공적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KBS 모두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공적 콘텐츠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검수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역차별과 혐오를 확산시켜온 악의적 정치 코드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물과 공영방송 화면에 노출됐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깊은 모욕감을 주는 일이며 두 기관의 공공성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KBS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 있게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소리소문 없이 영상을 내리는 비겁한 도피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영방송 KBS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통합에 앞장서는 기본 책무를 다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나경원 이다리 의원입니다. 저희는 원래 오늘 5분 자유발언, 또 5분 자유발언이 아닌 경우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그리고 선거 부실관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촉구하려 했습니다. 사실상 여야는 오전에 이 5분 자유발언을 2명씩 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5분 자유발언 신청을 본회의 4시간 이전에 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충돌된다는 이유로 다시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면 국회법의 4시간이라는 규정 같은 것도 합의로 이 부분은 사실상 국회법과 다르게 해석해서 5분 자유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민주당이 5분 자유 발언 합의는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고, 다시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을 2명씩 하자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던 중 지금 새로 선출된 국회의장께서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내비침으로써 사실상 여야의 합의 과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의 우리들에 대한 정당한 의사진행 발언 신청, 정당한 이 의사진행 발언조차도 막아버린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조금 전에 조정식 의장께서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주권의회를 만들겠다. 효능감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주권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효능감 있는 국회가 되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선관위의 부실관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의 진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의사진행 발언은 막아서는 안 됐었던 일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고 신임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 막은 것입니다. 조정식 의장과 민주당의 강력한 유감을 다시 한번 표시하면서 본회의에서 발언하려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도 주지 않고 시험을 치르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있을 수 없었던, 있어서는 안 되었던 이번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선거 부실관리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이 선관위를 향해 던진 조롱입니다. 주권을 도둑맞았다면서 분노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또 여러 대학가의 시국 성명과 대자보가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질타 앞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선거 관리가 아니라 선거 방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파산 선고를 목격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수도권 17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났습니다. 송파구는 50%만 인쇄에 비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이런 비명에 선관위가 긴급 조달한 수량은 고작 50장이었습니다. 투표용지를 지퍼백에 담아 날랐습니다. 무능을 넘어 무사한 일의 극치입니다.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넉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더 참담한 일은 오늘 오전 잠실 7동 제2투표소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부실관리에 항의하며 투표소를 지키던 무고한 시민을 향해 기동대 10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제보 영상과 사진을 보십시오. 참정권을 박탈당해 스크럼을 짜고 애국가를 부르던 어르신들의 팔다리를 붙잡아 끌어내렸습니다. 젊은 청년이 바닥에 쓰러져 실신했습니다. 얼마나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했으면 흥분한 경찰을 동료 경찰이 다급하게 말리겠습니까? 이게 2026년 민주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선관위의 무능을 덮기 위해 주권을 침해당한 피해 국민을 폭력으로 짓밟은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잉 진압을 저지른 관련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은 진영 간의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한 표라도 절차적 하자와 불신이 남는다면 그 선거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니라 선거의 원칙과 민주주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2022년 독일 베를린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미 선거 무효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금 선관위가 항의하는 시민들을 끌어내면서까지 강행한 지금의 개표는 결국 무효가 될 시한부 개표에 불과합니다. 법적 하자가 명백한 상황에서 서둘러 뚜껑을 연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방만해지고 썩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면죄부 삼아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하고 내부 비리를 은폐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진행한 경력직 채용 291차례 전체에서 비리와 규정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자녀 면접 접수를 조작해 자리를 세습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가족회사라면서 묵살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마저 짓밟았습니다. 선관위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그리고 곧 선출된 부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 여당 의원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진 이 시점에서 국회가 해야 할 제1의 책무는 진상규명입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선관위 부실 선거 및 과잉 진압에 대한 국정조사안에 즉각 합의하고 협조하십시오. 그리고 특검까지 여야가 합의해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와 민주당 스스로 선관위의 이런 부실 선거를 고의로 방치하는 것을 국민 앞에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울러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은 사무총장은 사퇴의 책임을 지고 오늘 즉각 사퇴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 이제는 적당한 땜질로는 안 됩니다. 감시 사각지대에서 무능과 부패의 온상이 된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 함께 이 비정상적인 선거 시스템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즉각적 협조와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만 신임 조정식 의장님의 불수용으로 일찍 5분 국민들께 알려드리지 못한 제 발언을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서울 수도권 한복판에서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있어서도 안 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국가적 망신과 맞닥뜨렸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번 사태를 가리켜 국민 주권을 경시해온 선관위의 무능이 부른 참사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국가의 선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정권의 침해로 국민들께서 참담해하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주권이 실현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통로가 바로 투표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신성한 권리가 참정권입니다. 선거관리는 단순한 행정사무가 아닙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본질적인 국가 사무입니다. 우리 세대가 그렇게 배웠고 또 미래 세대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러 간 투표소에 용지가 없어 발을 돌려야 했고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은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이 되는 정황 속에서 대기표를 지고 기다리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참정권이 방해받았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파산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 부실의 예인 소쿠리 투표에 이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항 투표용지 인쇄 이송에 관한 절차가 다 무시된 채 불법으로 지퍼백이 등장하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선관위를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방치해야 합니까? 헌법이 부여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민주적인 선거 관리를 엄정하게 하라는 방패이지 최악의 무능과 무책임을 숨겨주는 취해법권의 성역이 아닙니다. 이 심각한 헌정 질서의 훼손 앞에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학가에 대자보가 나붙고 청년들이 분노하며 시민들이 투표소를 에워싸고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답해야 합니다. 여야 지도부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현장 실수로 덮고 넘어간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어떤 선거 결과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 앞에 상세히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표소별 선거인 수와 투표용지 준비량, 인쇄 매수 산정 기준과 내부 결제 과정,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근본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단순히 어느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판단이 언제 어떻게 내려졌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어떤 지휘 보고 체계가 작동했는지,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라는 위급 상황을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보고받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투표용지 사태 하나만 들여다보는 데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투표 전반의 관리 시스템, 개표 시스템, 수검표 절차, 그리고 무려 4,4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통합선거 명부 시스템 등 서버의 안정성과 완결성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충남 논산에서 개표 마감 직후 두 후보가 동률로 기록해 수교표를 다시 했습니다. 그 결과 무효표로 분류됐던 투표지가 유효표로 인정되어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결과가 났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IT 기술 발전에 따라 단편적으로 조각조각 도입되어 온 선거관리 시스템이 과연 전체적으로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지 이번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 불신은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됩니다. 최근 10년간 그 비용이 2,326조에 달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선거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나아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대대적인 체제 개편과 혁신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절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무능한 선관위로 인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좌시하지 맙시다. 여야를 떠나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엄중한 민심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우리 국민의힘의 앞날이 더 험난해질 수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또 외면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께 갈등과 반목,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려서는 안 됩니다. 변화와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분열된 당내 화합을 통해 위기의 보수를 재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대 여당의 독주에 맞서 싸우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국회를 정상화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복원, 협상과 설득을 통한 민생경제 성과도 창출해야 합니다. 저 김도읍은 할 수 있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 예결위 간사, 재선 후반기 3선 전반기 법사위 관사, 정책위 의장, 국회 법사위원장 등 협상과 전투의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분열된 당내 화합과 무너진 보수 재건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점식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 최근 지방선거를 거치며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한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서운 회초리 속에서도 국민들께서는 다시 일어설 불씨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독주를 경고하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 마지막 회생의 불씨를 살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신뢰 회복과 통합입니다. 무신분립,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설 곳이 없다는 말처럼 신뢰를 잃은 정당은 국민 앞에 설 수 없고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야당은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없습니다. 즉,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고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것이 지금 국민의 힘이 반드시 해내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저는 당이 어려울 때마다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늘 앞장서 싸워왔습니다.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서 야당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 또한 엄중합니다. 저는 원구성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거대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의회 권력 독점을 막아내고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공소 취소를 비롯한 이른바 이재명 재지우기 입법 등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거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동시에 국민의 삶을 살피고 민생을 해결하며 실력과 대안으로 평가받는 유능한 정당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고 하나로 뭉쳐 승리해온 저력이 있는 정당입니다. 이제는 110명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제23대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의 힘을 재도약시킬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힘을 하나로 묶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흔들린 당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분열을 넘어 하나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받는 정당, 당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정당, 그 길을 제가 열겠습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 2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주희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환영합니다. 이제 신속히 원구성을 완료하여 민생 입법에 매진할 때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헌정 질서의 공백을 막기 위해 여야가 신속히 후보를 선출하고 본회의 일정에 합의함으로써 의장단 구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중책을 맡으신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남인순, 박덕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은 국회가 민생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여 제도적 공백을 채워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내일로 도약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시대적 과제를 책임질 새 의장단께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 효능감 있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6.3 재보궐선거 결과로 비로소 300석이 온전히 채워진 국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민의의 전당에 새롭게 합류하신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 송영길, 이광재, 김남국, 김의겸, 김남준, 김성범, 박지원, 임문영, 전은수 의원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유이동, 김태규, 윤용근, 이진숙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동료로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의정 활동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소중한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해결해 가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중동 위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모적인 정쟁은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협치해 가야 합니다. 민생 현안 앞에 힘을 합쳐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어 갑시다. 더 나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생산적으로 토론합시다. 다양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일 잘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에 보답해 가길 염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을 조속히 완료하여 이재명 정부의 개혁국정 과제를 튼튼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는 엄중한 사안이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분열적 선동 대신 합리적 진상규명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헌법상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부실 관리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합당한 책임과 함께 강도 높은 조직 쇄신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도가 지나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미 잘못을 시인하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으며 총리 또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특검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서울시 재투표와 재선거라도 하겠다는 말입니까? 무조건 특검부터 남발할 것이 아니라 우선 수사를 통해 명백히 잘못을 밝혀낸 후 필요에 따라 여야가 함께 논의하면 됩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까지 송파에서 투표함과 선관위 직원을 고립시켜 개표 마무리를 부당하게 가로막은 분노한 민심에 기대어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략적 공세를 멈추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감시와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은 민심의 준엄한 명령을 확인했습니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이제 하나된 힘으로 당을 개혁해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맞서야 한다는 민심을 받들 때입니다. 저는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에 부응하는 국민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원내대표에 출마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난 출범 1년 만에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사법부를 흔들고 검찰을 해체하는 것도 모자라 공소 취소까지 도모하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사이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억울하게 악마화당하는 것도 모자라 겁박까지 당하는 게 2026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재명 정권의 폭정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한 대안을 통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총과 칼이 되어 대한민국을 허물고 있는 집권 세력의 심장을 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화합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도부는 자상의 목소리보다는 기득권 유지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당의 회복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국회 입성 후 10년간 저는 특정 계파나 세력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신념대로 계파나 세력이 아닌 오로지 국민과 당을 위한 화합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적임자는 제가 될 수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화합의 토대 위에 흐트러진 당 쇄신 작업도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겠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당을 위해 헌신과 봉사가 가능하도록 중진 역할론을 제안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비록 낙선했지만 희망을 본 충청과 수도권의 차기 총선을 고려한 유능한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개혁으로 국민들의 신음하고 외면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맞설 정책들을 생산해 내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민주당과 달리 여성과 청년을 위한 제도적 정비도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이루어낼 것입니다. 쇄신과 함께 독재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투쟁도 질과 양 모든 측면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상징하는 공소 취소는 제 직을 걸고 막아내겠습니다. 협박으로 일관하는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나라 곳간을 털고 있는 경제 정책도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보수의 통합과 쇄신을 위해 국민의힘은 탈바꿈해야 하는 것은 당위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끌어가는 당 대표와 원내 대표를 법조인 출신으로 독식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국민의 애환과 신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호흡을 할 수가 있고 서민의 언어가 통하는 상식적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보수의 심장 대구시장에서조차 8.87%로 힘겹게 이겼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44포인트 넘게 앞섰던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 실기하면 텃밭에도 살아남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저 성일종은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장, 국회 국방위원장, 정무위 간사를 지내면서 약자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관철, 화물연대 파업 해결과 우리바다 지키기 TF 단장으로 민주당의 후쿠시마 처리 오염수 괴담을 물리쳤습니다. 때로는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때로는 통념을 뛰어넘는 발상으로 정치를 해온 제가 이제 국민의힘을 통해 좌파의 독재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지지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